안녕하세요. 수선나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밍크나 토끼털 같은 이렇게 조각이 있잖아요. 이 조각을 가지고 가볍게 목도리를 만들어 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게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초보자, 그러니까 밍크를 기초로 처음 다루는 방법을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이것을 판을 쳐서 이렇게 쫙 판을 친 다음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판 치는 방법과 이거 전문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이즈를 잰 다음에 볼펜이나 사인펜 같은 걸로 그림을 그리세요. 사이즈에 딱 맞게 이렇게 해서 두 장이랑 사이즈에 맞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얘를 이제 가위로 자르시면 절대 안 돼요. 가위로 자르시면 털이 손실이 오기 때문에 안 되고 칼로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런 칼이나 이런 칼 아니면 카타칼 아주 새 걸 사용하시면 돼요. 가장 처음 꺼낸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쓰던 이게 붕어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붕어칼 이게 이제 전용칼이에요. 전용칼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전에 한꺼번에 이렇게 전체 구입하느라고 샀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 붕어칼 가지고 저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 칼이. 자, 어떻게 생기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를 이렇게 펴면, 자,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펴요. 피면 이 안에 도르코 면도날 같은 이게 지금 독일제라 그러더라고요. 반 잘라져 있어요. 그것을 끼고 얘를 이렇게 끼고 다시 얘를 넣고 이렇게 봉합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해요. 날카롭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새거나 아니면 카타칼 처음 새 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가위로 자르면 안 된다는 거. 자, 여기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선 그어진 대로 얘를 잘라주는 거예요. 선대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려놓은 선에서 선대로 쭉 잘라주는 게 근데 여기 선을 정확하게 자르셔야 돼요. 이게 선이 깨끗하게 안 자르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었을 때에 모양이 똑바르지가 않고 예쁘지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똑바로 잘라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잘라진 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거든요. 두 개 연결할 때 털 모양에 따라 달라요. 지금 이게 털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털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들춰보세요. 여기 이렇게 들춰보면 여기는 털이 잘라진 부분에 털이 안 보이죠? 털이 잘라진 부분에 털이 여기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연결할 때는 이렇게 쌓여줘야 돼요. 만일 얘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연결 부위가 보이게 돼요. 어떤 곳으로 해도 봉족이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해도 이 부분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할 때는 항상 털이 어느 방향인가 보고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쪽 하면 털이 없죠? 여기 이쪽은 털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 부위가 감싸지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화면을 뒤집어 보면 여기는 털이 없고 여기는 털이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감싸져서 여기 꼬매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도 가죽이랑 이게 탄력성이 있어서 늘어나요. 기계로 했을 때도 늘어나고 도리어 손으로 꼬매면 덜 늘어나요. 그런데 손으로 꼬매면 얇아서 또 낡아가지고 찢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밍크 전용 테이프라고 자 요게 있어요. 이쪽은 면이고 이쪽은 접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끝부분에 붙여서 봉족이 기계로 해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하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아요.
이게 없는 사람이 많겠죠. 이게 없는 사람들은 반창고를 사용하셔도 돼요. 종이 반창고 있죠. 반창고를 사용해서 짧게 자르거나, 반창고는 좀 얇으니까 조금 더 넓어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요거는 0.5mm 짜리예요. 0.5cm 0.5cm 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얘도 이렇게 붙여요. 붙인 다음에 기계로 할 수도 있고 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테이프를 0.5cm를 붙였어요. 없는 사람이 많겠죠? 없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1cm 짜리 종이 반창고 있죠? 종이 반창고를 붙여도 굉장히 좋아요. 종이 반창고가 좀 비싸서 그렇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봉조기거든요. 이 전체가 봉조기. 이 봉조기는 노루발을 들면 얘가 이렇게 벌어져요. 노루발을 들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벌어질 때 바늘이 나와 있어요. 바늘을 뒤로 돌려서 안착하고, 미싱은 뒤로 돌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안착해야 돼요. 그 다음 밍크 기계로 할 때는 여기 끝보다, 원래 밍크 살보다 이 테이프가 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끼리 딱 붙여 놓으면 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들고 요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요. 여기다 딱 맞게, 여기에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딱 맞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살 오른쪽을 밟아주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여기 털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송곳으로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털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송곳으로 이렇게 눌러서 털이 안 보이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더 가야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가려고요. 왜냐 그러면 나머지 손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바느질 법도 알려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멈추려고 할 때는 얘를 들어서 뒤로 돌려서 이 삼각다리를 바닥에다 딱 안착해야 돼요. 이렇게 딱 안착한 다음에 노루발을 들고 얘를 이렇게 빼서 툭 치면 끊어져요. 자, 요게 지금 기계로 한 거거든요. 자, 나머지 거는 손으로 하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손바느질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어요. 이것도 먼저 이 부분이 털이 보이지 않도록 바늘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바늘로 이렇게 눌러서 털이 보이지 않도록 바늘로 이렇게 꼭 눌러서, 자, 이렇게 털이 보이지 않게 하고, 실은 가능한 한 좀 짧게 하세요. 짧게 하는데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전기 일어날 때는 핸드크림을 실에다 좀 발라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발라보세요. 자, 지금부터 꼬매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 바늘로 두 장을 이렇게 얇게,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이렇게 감아주세요. 바늘에다가 감아서 위로 빼주세요. 자, 다시 실을 한번 바늘에 이렇게 감아주세요. 감아서 위로 빼주세요. 다시 한번 넣고 바늘을, 이 실을 한번 이렇게 감아주세요. 감아서 빼주세요. 자, 바늘을 꽂고 실을 바늘 아래로 넣어요. 그 다음에 한번 돌려요. 이렇게 해서 걸어 놓고 당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손으로 꼬매시면 됩니다. 끝부분은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끝부분에서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이제 두 번 감아서 마무리. 잘 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여기가 튀어나와서 이쪽에서 골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쪽 면에서. 그래서 이거 다 한 다음에 봉제랑 다 한 다음에 손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돼요. 봉제 부분을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털이 밖에서 딱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게 까만색이라 여러분 이게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은 부분을 다 손으로 한번 봉제선을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밖으로 놓으면 이제 여기가 연결 부위거든요. 여기가 연결 부위인데 전혀 표가 나지 않고 깨끗하게 잘 됐죠? 연결 부위 없는 것처럼 잘 됐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사방에다가 아까 했던 0.5짜리 테이프를 이렇게 쭉 붙여주세요. 없으면 뭘로 하라 그랬죠? 1cm짜리 종이반창고로 해도 돼요.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테이프를 붙인 후에 이게 부직포거든요. 아주 얇은 거예요. 얇은 거를 위에다 올려서 똑같이 자른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여기 얼기설기 꼬매줄 거예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얇은 부직포가 없는 사람은 면 원단을 붙여줘도 돼요. 이거 붙여주는 거는 탄력감도 주고 또 이렇게 각을 잡아주기도 하고 보온도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얇은 부직포를 했지만 부직포가 없는 사람들은 얇은 면 같은 거 가지처럼 그런 걸로 해도 괜찮거든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붙여놔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시침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 꼬맸던 거 보이잖아요. 여기 꼬맸을 때는 여기 꼬맸을 때에는 원단 꼬맬 때는 실을 한 줄로 하셔야 돼요. 최대 얇은 실 한 줄로. 그리고 이 부직포 꼬맬 때에는 두 줄로 하셔도 돼요. 자, 얘는 세발뜨기처럼 그냥 얼기설기 꼬맬 거예요. 세발뜨기 하듯이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꼬매주시면 돼요. 세발뜨기 하듯이 얼기설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고정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꼭꼭 잡아당기시면 안 되고 실을 꼭꼭 잡아당기지 마시고 느슨느슨하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꼬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하고 이제 꼬맬 건데요. 얘를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박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생겨요. 밀려. 그래가지고 뱅뱅뱅뱅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중앙을 이렇게 접어 보세요. 이렇게 놓으면 되게 편안할 것 같잖아요. 편안하려고 할 때 각자의 위치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위치 표시를 이렇게 해주세요. 중간중간에 꼼꼼하게 해도 좋고, 자, 이렇게 해서 위치 표시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봉조기로 이렇게 쭉 박아주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위치 표시 따라 박아주면 돼요. 그런데 봉조기는 없잖아요. 봉조기는 없으니 얘를 일반 미싱으로 박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미싱으로 박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봉조기로 박음질을 하면 깨끗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봉조기가 없이 기초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박음질 할 건데요. 여기 보면 아까도 배웠듯이 이쪽 부분은 털이 없는 부분이에요. 털이 없는 부분이죠. 이쪽은 털이 있는 부분이죠. 여기 이제 털이 있는 부분을 나중에 박으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는 다 박으시고 털 없는 쪽은 털이 있는 쪽은 나중에 박으셔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박느냐 그러면 그냥 봉제기로 그냥 해도 돼요. 아니 본봉으로 그냥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털을 이렇게 다 집어넣으세요. 안쪽으로
털을 다 집어넣고, 제가 여기를 좀 길게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요때 여기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길게 하면 좋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끝끝이 박아가세요. 땀수는 너무 촘촘하게 하지 말고 옷땀 정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느 쪽이죠? 털이 없는 쪽이에요. 털 없는 쪽. 털이 있는 쪽은 나중에 박으세요. 맨 나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왔으면 여기서 코너 돌리고, 자, 여기서 집어넣으세요. 털이 보면 털이 지금 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털이 이렇게 되는 중이에요. 그럴 때는 털을 이렇게 밀어 넣어야 잘 들어가요. 자, 털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털이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털이거든요. 이때는 아무리 이렇게 넣어도 잘 안 돼요. 이때는 이렇게 털을 넣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털을 넣어주세요. 어때요? 금방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도 보면 털을 이렇게 넣으려고 하지 말고 털 방향이 지금 밑으로 되어 있잖아요. 밑으로 되어 있으니 반을 접어서 털 방향을 위로 올려주세요. 아래 부분도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위로.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려주세요. 금방 들어갔죠?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아까 우리가 체크해 놓은 거 보이잖아요. 앞뒤 이게 털이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박다 보면 이렇게 삐뚤어져요. 그래서 삐뚤어지지 않도록 미리 아까 체크를 해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안 맞네요. 위에가 잘못됐나 봐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먼저 여기서 지금 안 맞는다 그래서 다시 뜯지 마시고,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늘어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털을 위로 이렇게 올리고, 지금 방향이 어떻게 맞아야 되냐 그러면 요 방향이 여기에 가서 맞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아줘야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짝끼리 여기서 얘랑 이렇게 맞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커요. 이만큼 크면 여기서 주름을 잡나? 아니에요. 이렇게 주름을 잡지 마시고 여기서 요 아래 부분 보이잖아요. 테이프 박았던 것을 여기서 잘라주세요.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밍크의 성질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기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목도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 여기에 아까 표시한 거 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많이 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뒤에 거 뜯었잖아요. 여기를 뜯어냈으면 거기에서 이제 이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세요. 이렇게 맞춰서 털을 아래 털이니까 위로 올리라 그랬죠. 이렇게 자, 위로 올려놓고 여기서 박음질 하세요. 그러면 얘가 밑에 부분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테이프를 아까 뜯어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중간 한번 맞춰봐요. 여기 요 선하고 다음 선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맞춰보니까 자, 이제는 어때요? 아까 안 맞았는데 거의 맞죠? 이렇게 네, 맞았으면 테이프 뜯을 필요 있나요? 뜯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다시 털을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아무리 넣어도 안 들어가요. 털을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위로 넣어주세요. 이쪽 부분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밍크 목도리를 만든다 이게 아니라 밍크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밍크를 손질해야 될 것인가를 손질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밍크 손질법을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밍크나 토끼털을 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항상 하기 전에 맞춰 보셔야 돼요. 요 라인과 이 라인이 지금 여기가 조금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 맞춰놓지 않았다면 절대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맞추니 요게 조금 위로 올라가 있네요. 요게 짧다는 얘기예요. 요게 좀 짧고 요게 좀 길거든요. 아까 똑같이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밍크는 박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걸 뜯으라 그랬죠? 밍크는 박아다 보면 이 면이 서로 미끄럽기 때문에 항상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아랫부분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얘를 조금이기 때문에 많이 안 자르고 적당히 조금만 잘라요. 잘라서 여기 이렇게 붙여놓고 당겨서 박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반창고처럼 이거 붙였을 때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늘어나지 않는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좌우가 안 맞을 경우는 지금과 같은 방법을 한쪽 작은 쪽을 테이프를 뜯어서 위치를 맞추시면 돼요. 똑같이 맞췄다 할지라도 안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남는 부분은 이렇게 올려주면서 박아줘도 돼요.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서 박아줘도 돼요. 왜냐하면 항상 위에 게 밀리거든요. 밍크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자, 끝났으면 이 부분은 특별히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여기 남기고 이제 뒤집을 거거든요. 자, 박음질이 지금 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긴 거의 없지만 이렇게 살짝씩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뒤틀리는 게 이렇게 뒤틀린 그 밍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뒤틀릴 때가 있어요. 이거 뒤틀리는 거 보이죠? 이렇게 뒤틀렸을 때는 다 받고 나면 펴지지 않고 좀 봉선이 돌아가서 되게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이지 말라고 아까 표시를 해서 각각 위아래를 표시해서 했더니 맞는 자리에서 이렇게 어때요? 쭉쭉 펴졌죠? 여기 이렇게 쭉쭉 꼬이지 않고 네, 이렇게 해서 다 됐으면 이쪽 끝부분은 어때요? 그거 털이 없는 쪽을 박았고요. 이쪽 끝부분은 털이 있는 쪽은 안 박았어요. 여기는 박지 않고 여기 바로 뒤집을 거거든요. 자, 여기 자석이에요. 근데 밍크 전용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쌓여 있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꼬매주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쌓여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꼬매 볼게요. 자, 이런 방법으로 꼬매주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실에서 정전기가 날 때는 핸드크림을 좀 발라주시든지 아니면 실을 초크로 한 두세 번 쭉쭉 긋고 나서 다리미로 한번 다려서 사용해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안에서 푹푹 떠서 꼬매셔도 괜찮아요. 자, 이게 완성이 되어 있으면 이제 뒤집는 걸 해볼 거거든요. 뒤집는 거는 여기 박음질 된 거 있잖아요. 박음질 된 거에서 먼저 손으로 얘를 이렇게 꾹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손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손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나무자를 갖다 여기다 대세요. 쇠자는 자석이 있고 달라붙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자를 갖다 대고 이렇게 뒤집으면 완성돼요. 그 다음에 빼고, 자, 이제 완성이 된 건데요. 여기 보면 이 끝부분 있잖아요. 이 끝부분은 안 했잖아요. 이렇게. 그쵸?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봉제해서 여기 자국이 좀 남죠. 털이 찝혀 있어요. 그 찝혀 있는 부분들을 송곳으로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빼세요. 이렇게 다 빼서 깨끗하게 털이 요 안에 이렇게 보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걸리죠? 요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송곳을 빼주거나 또는 빗 있죠? 강아지 빗으로 거꾸로 털 반대 방향으로 빗어주세요. 이렇게 괜찮죠? 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빗어줘도 괜찮아요. 털 반대 방향으로 강아지 빗으로 이렇게 빗어주세요. 없는 사람들은 손으로 송곳을 이용해서 천천히 하나하나 뽑아내시면 더 깨끗해요. 사실은 강아지 털로 하면, 강아지 빗으로 하면 그냥 뭉퉁거리지 속 안에 있는 잔잔한 것까지 빠져나오지는 않거든요. 자,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해서 다림질을, 빗질을 이렇게 하고, 자, 이 부분은 제가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 2번 정도 꼬매줘도 돼요. 꼬맬 때 얘를 이렇게 벌려서 얘랑 꼬매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꼬매주면 이 털이 이렇게 누워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털을 이렇게 지키고 털을 이렇게 치우고 그냥 꼬매세요.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많이 말고 한 2개나 3개 정도만 꼬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그냥 바느질 하듯이,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여기 꼬맨 자리 얘도 송곳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송곳으로 빼니까 표 나요? 안 나죠? 이쪽도 자국이 있는데 송곳으로 이렇게 다 빼주세요. 안 나고 이 부분이 들뜨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까는 하얗게 보였죠? 괜찮죠? 들뜨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목에 했을 때 이렇게 요 안에 자석 넣었었잖아요. 자석으로 해서 이렇게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도 걸리고 이렇게도 걸릴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액세서리를 하나 더 박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짧은 링크 목도리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 안에 심지 붙였잖아요. 그 심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딱딱하게 좀 어느 정도 힘 받기를 원하면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붙이지 않아도 돼요. 그 얇은 부직포가 없을 때는 얇은 면을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쪽만 넣어도 돼요. 양쪽 다 꼭 넣지 않고 한쪽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여러분들 그것은 융통성 있게 사용하시고, 원래 이 봉제는 봉조기로 하는 게 원칙인데 봉조기가 없을 경우는 사실 본봉 미싱보다는 손으로 하는 게 훨씬 깨끗하고 예뻐요. 손으로 하면 털과 털이 찝히거나 또는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결 부위가 없이 흐름이 되게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안 입는 토끼털 또는 밍크 또는 목도리 털 같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잘라서 이런 식으로 손으로 지금 배운 식으로 잘 응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성된 모습이에요. 깨끗하고 예쁘죠? 자투리 온도안 있을 때 여러분 잘 이용해 보세요. 오수선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털을 만들어 놓고 보면 이제 오래됐을 경우 혹시 털 안에 무슨 균이 없을까? 뭐 가려운 거 뭐 없나? 찐득이가 없나?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하나를 드라이 넣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세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러면 제가 원래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냉동실에 넣어놔봤어요. 2박 3일 동안 비닐에 넣어서.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털과 털 사이에는 냉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털 밖에만 얼어있지 털 안에는 냉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얼마나 보온이 좋은가를 알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는 이것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열탕 소독을 해요. 다리미를 지금 2번에 놨어요. 2번에 놓고 제가 이렇게 지금 천천히 가고 있죠?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밍크 다림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밍크 다림질하면 삼겹살처럼 쫙 달라붙어요.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맞죠? 그럼 언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 여러분 스팀을 품으면 그래요. 자, 스팀 품지 않고 뜨거운 열로 이렇게 계속 가면 소독만 될 뿐이지 뜨거운 김으로 소독이 돼서 찐득이나 모든 게 다 죽어요. 그런데 스팀을 품었다 그러면 삼겹살로 변해버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지면 되게 뜨겁거든요. 뜨거우니 잔잔한 벌레들은 혹시 진드기가 있다 그래도 다 없어졌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열탕 소독을 해서 잘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입기 전에 한번 사용하기 전에 한번 또다시 이렇게 열탕 소독을 하고 입거든요. 그러면 깨끗하고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올겨울 따뜻한 겨울이 되시길 바랍니다.